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14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FOMC 관련한 부분 중심으로 조금 또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러시아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도 일단 뭐 간단하게 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뭐 코스피는 그나마 어 그나마 또 조금 나쁘지 않게 그냥 버텼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음 이 하락 추세를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전 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또 한 번 진행될 가능성,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위로 지금 못 올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2600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전 저점 테스트 한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시장 근저에 깔려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FOMC에 대한 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뭐 당연하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승폭은 25bp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일단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6회 정도, 뭐 많으면 7회 정도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요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돼 있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컨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반영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에서 성장주 쪽에는 당연히 이자 비용이 비싸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감, 우려감, 이 부분은 시장 근저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안에 내용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지금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못하고 있고 수급이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현재 돌발 악재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러 전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우러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러우 전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러 전쟁과 관련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유발시키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결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가격 전가 능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격 전가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 전가가 되게 되면 CPI가 또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지금 현재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경제 전망치는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어서 아직 완전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야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냥 우려 정도,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하는 우려 정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어,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 전후잖아요. 2%. 2%. 근데 지금 8%잖아요. 2월 달에 7.9%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내려간다고 한 번에 2%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내려오면서 뭐 한 5%대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또 점진적으로 내려오면서 3%로 안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로 가야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나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비빌 수 있는 언덕 중에 하나가 공급망 관련한 문제잖아요. 공급망이 그동안 작년에 이 공급망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훼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었잖아요. 악영향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가 이제 조금 해결될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아. 미국에서 보니까 해결 조짐이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거 두 개는 지금 현재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지금 또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던 이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선진 지역에 전면 봉쇄가 진행됐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죠. 선진 지역이 전면 봉쇄. 여기 지금 애플 공장, 그 폭스콘하고 관련해 가지고 애플 지금 이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중국 자체 공장들도 지금 되게 많은 상태고, 여기가 전면 봉쇄가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20일까지 봉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봉쇄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야 이것도 공급망 문제를 건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크게 자리를 하게 됐고, 그 부분이 오늘 중국 시장을 또 누르게 됐고, 기존에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그러지 않아도 상처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또다시 이런 내용들이 하나 나오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하락의 큰 포인트는 세 개 정도가 가장 메인 포인트였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러시아의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 보면, 러시아의 디폴트 관련 일단 지금 달러 이자 지급일이, 죄송합니다. 달러 지급 이자일이 16일이잖아요. 16일 FOMC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번 FOMC가 어떻게 결정할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일단 16일 날 디폴트, 그러니까 달러 만기 채권 이자 납입일입니다. 이거 현재로 보면 이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현실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만약 디폴트가 나온다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악재가 또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 일단 오늘 아까 장중에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우러 간에 일단 화상회담이 있는데, 이 화상회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조금 진전의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아라는 얘기들이 지금 모두 나왔죠. 러시아에서도 나왔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안에 실마리 정도는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오늘 타결 바로 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고, 잘 된다 하더라도 안 될 거고, 중간중간에 조율을 조금씩 해 나가는 과정들일 것이고, 이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 이때까지는 서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평행선이 조금씩 좁혀지는 그 가능성을 보인다. 이게 실마리라는 거고, 이게 이번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지금 뭐 거의 한 2주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오늘 일단 현재까지는 언론에 지금 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타결이 되는 쪽으로 된다면 이후에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러시아에 가해져 있는 이 제재들이 얼마나 빨리 해제될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재건 시나리오까지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금 러시아하고 얘기가 지금 된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중단이 되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러시아가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돈바스 지역이나 크롬반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러시아의 제재는 하나씩 하나씩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16일 날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디폴트가 선언되느냐? 오전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 지금 전부 다 중국 작년 헝다 사태 때처럼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에 한 달의 유예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 안에 지급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의 지금 시간이 남은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얘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면서 해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16일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 러시아가 지금 이 상황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 계속되면서 지금과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16일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디폴트는 뭐 디폴트 선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져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러시아의 디폴트가 미치는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터키나 헝가리 쪽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확산이 되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여지까지 나올지 그 부분을 또 지켜봐야 돼요. 그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얘기니까. 일단 지금 이렇게 제재를 한 가운데 만약에 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이 돼서 터키나 헝가리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제가 터키나 뭐 헝가리나 얘네들이 뭐 어떤 잘못이 있거나 한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남은 얘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러시아의 디폴트 오늘 뭐 어느 정도의 오전에 조금 뉴스들이 막 조금 양산이 되면서 불안 심리를 좀 조장하긴 했습니다만 얘는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기 시작하면 얘는 다시 쑥 들어갈 내용이다. 요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오늘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아마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화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2600 라인 정도 전후까지는 열어 놓는 게 맞다. 차트상으로 보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얘가 내일 뭐부터 시작해서 조금 우러 화상회담 결과 긍정적으로 원스텝 진전이 있어서 그 뒤로 계속 요 방향으로 조금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오늘 요 자리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이번 주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만들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FOMC 만약에 우러 쪽의 협상이 진전되기 시작해서 만약에 이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관련주들도 급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 연준 입장에서는 한숨은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번에 뭐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기 자신이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바로 2주 만에 뒤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3월 FOMC에서는 25bp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파월 의장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FOMC 5월에 있게 될 다음 FOMC에서 지금 상황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50bp 올릴 수도 있어. 앞으로는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거에 맞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야라고 얘기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는 벌써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그 임박한 그 시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지표 상황에 따라 대응 위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25bp 올리면서 다음번에 50bp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이겠지만 시장 뭐 아무래도 이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해결 하나가 된다고 해서 이거 결정이 안 났는데 급반등 나온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일단은 우러 협상이 차근차근 실마리를 찾아가는 상황. 오늘 약간 그리고 뭐 수일 내로 다시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해 나간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FOMC에서 이런 식의 결정이 나오면 하루 정도 또는 뭐 길면 이틀 정도 이에 대한 반응이 조금 나온 이후부터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들, 시장의 성격을 조금 바꾸는 흐름들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게 빠르면 뭐 금요일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늦으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진행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이제부터 전략을 조금 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계속 이 지금 제가 드린 예상인 거고 매일매일 상황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제가 드린 그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 요번 주 뭐 빠르면 요번 주부터 서서히 지금 종목들 찾아 놓고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쯤 들어가서 일부 조금씩 접근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일단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이제 조금씩 서서히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른 부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길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마감 관련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